혹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린 결정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의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꽉 붙들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아주 익숙한 것부터 해볼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쓰는 키보드 있잖아요. 이 퀄리티 자칸에요. 사실 엄청난 미스테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쓰는 글자들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놔서 타자 치는 속도를 늦추려고 했던 거죠. 좀 이상하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벌써 15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이 방식을 왜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개념 속에 숨어 있어요. 자, 쿼티 키보드 이야기는 그냥 맛보기 같은 거고요. 이 사례가 바로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특정한 길, 그러니까 경로에 가둬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현재를 꽉 붙잡고 있는 걸까요? 보통 전문가들은 이 경로가 딱 굳어버리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고착이에요. 어떤 기술이 그냥 우연히 먼저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체증. 이게 뭐냐면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득이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도적 이력인데 이제는 아예 사회 제도나 습관까지 이 길을 따라서 만들어져서 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길이 만들어지면 와, 이걸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말 그대로 기술, 경제, 제도가 하나의 거대한 쇠사슬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얘기 말고요.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과정에서 이 경로 의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나라 대구시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2006년이었는데요. 대구시가 도시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이라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우리 새로운 산업을 키워보자 이런 희망적인 얘기로 시작했는데 회의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점점 기존에 하던 산업을 어떻게 더 잘할까 이걸 정당화하는 쪽으로 대화가 흘러가죠. 결국 마지막 8차 회의에 가서는요. 중앙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그냥 싹 사라져버립니다. 혁신의 불씨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스르륵 꺼져버리는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분명히 목표는 새로운 길을 만들자였는데 결과는 뭐였죠? 그냥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다시 포장한 셈이 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히 다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요. 그 답을 찾아보면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기존 예산이나 틀에 갇혀 있었고요. 기능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자꾸 잘하던 거에 집중해라 압박을 했죠. 그리고 인식적으로는 기존 산업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변화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힘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도시를 과거의 길에 딱 묶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자기도 모르게 기존의 길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시의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 프로그램 목표 자체는 좋았어요. 잘 나가는 몇몇 스타 기업을 팍팍 밀어줘서 성장을 이끌자는 거였죠. 근데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미 잘하고 있던 기존 기업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기존 산업의 힘만 더 키워주는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긍정적인 변화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변화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시스템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즉 현재 시스템을 더 잘 돌아가게 만들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대체 뭘까요? 경로 의존성은 결국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역사가 곧 운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엄청난 관성을 이겨내려면 정말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과거를 무조건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장점은 잘 살리면서 동시에 의식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키워나가는 적응적 발전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건 뭐 도시나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 여러분이 사는 도시,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떤가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익숙하고 편하자는 이유로 낡은 길을 다시 포장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보이지 않는 힘, 경로 의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어쩌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